국민의당이 태어난 지 한 달째인 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 통합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을 전격적으로 영입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 논의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뉴스 현장에서는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만납니다. 김 의원은 2011년에 한나라당을 떠나서 안철수 진심 캠프에 합류했지만 2014년 민주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결국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김성식 의원께서 합류를 해주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남자로 불리다 2년 만에 복귀한 김성식 최고위원에게 국민의당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직격 인터뷰는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입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래는 지난주에 저희가 섭외를 할 때는 이 문제를 여쭤보려고 섭외한 건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얘기하고 연대를 얘기하고 그랬더니 국민의당 내부에서 뭐 좀 서로 다른 잡음인지 뭔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서 최고위원이시니까 이걸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세 분이 비공개 회의를 했다. 세 명의 천정배,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했다고 그러고 또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 그 대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김종인 대표께서 어제 야권 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분석이 나오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되고 또 네. 내부 잡음도 있고 하니까 국면 전환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얘기는 사실상 이번에 한 그 말씀을 보면 신생 정당으로서 정말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이 국민의당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 트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거슬러 온 거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정치가 양당 구도 속에서 지금 거의 28년, 30년 가까이 네. 87년 민주화후 이후에 계속 오랫동안 이 정치 발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판을 한번 전부 새로 한번 짜보라는 그런 주문과 요구도 많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바로 그와 같이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트리고 정당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그런 다당의 정치판을 만들어서 서로 알콩달콩 때로는 경쟁하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판을 짜고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저희 길을 뚜벅뚜벅 가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반응들을 보면 저희 이제 아침에 모든 조간신문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이 그 반응들을 쭉 정리해 보면 서로 목소리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 더민주 내에서도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론이 이미 식상한 옛날 일을 반복하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과연 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많다는 또 그런 내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양당 모두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저희 국민의당이든 또 여당인 새누리당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공중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국면 전환용 해프닝은 뭐 저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흔들기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성 없는 얘기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더민주도 그 새로 나오는 신생 정당을 흔들어서 뭐 특별히 재미 보려 하시기보다 정말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했고 따라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더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 체제 또한 또 더민주의 최근의 변화 과정 또한 작년에 있었던 정말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정치 야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 제기 속에 다시 그 허허벌판에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더민주 내에 변화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종인 체제도 그 산물입니다. 네. 이처럼 국민의당은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꿔나가는 견인차일 것이고 국민 주권을 담은 그 회초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김종인 대표가
그 오게 된 것도 국민의당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당내 패권을 반대하면서 의원들이 무더기로 떠나가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결국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왔는데 와서는 또 정작 그렇게 탈패권을 외치면서 나갔던 사람들을 흔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뭐 약간의 분노감 같은 거네요. 분노라기보다도요. 오늘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권에 대한 욕심을 못 부려서 통합을 그런 얘기 반대하는 하셨어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자꾸 흔들어서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더민주의 입지를 높이고 본인의 입지를 높이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죠. 요즘 우리가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그 예전에 이제 보부상들이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기 위해서 보찜지고 갈 때 네. 그 유기전 기득권 동패들이 그 보부상들을 막 억압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든 예. 더민주든 기존 정당들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자성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나가면 되는 것이지 예. 신생 정당이 한국 정치를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지매를 해서 덕을 보고자 하면 우리 정치는 언제 좋아집니까? 예. 민생과 국익을 돌보는 정치를 언제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익숙한 절망의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대 총선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의 총선 평가 보고서가 있었어요. 19대 네. 총선을 네. 마치고 우리가 내부 혁신은 안 하고 계속 후보 단일화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여권은 여권대로 결집을 해서 우리가 다수당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예. 그런 반성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 김 의원님은 서로 변화를 해야죠. 예. 변화의 경쟁을. 어쨌든 양당 체제는 무너져야 된다. 제3당에 견제하는 당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해 오셨고 또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 하시다가 합당을 하니까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서 난 뭐 원래의 그 판단대로 가겠다 해서 떨어지셨다가 안 대표가 이제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드니까 다시 이제 그 합치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자는 게 저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18대 때 국회의원을 해봤는데요. 네. 이 기득권 양당 구도를 가지고는 국민을 속이기만 할 뿐 네. 공약도 바꾸죠. 당선되면 다 도루묵대죠. 예. 예를 들면 복지와 재정에 대해서도 차분히 여러 당이 서로 머리 맞대고 합의를 하면 되는데 내 복지는 되고 다른 복지는 안 되고 다른 당이 하는 복지는 안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이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다 저는 기득권 양당 구조의 탓이거든요. 왜냐하면 1당 아니면 2당이니까. 네. 뭐 늘 싸우지만 담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 주권의 도구이자 회초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저희도 더 잘해서 정치판을 아예 새로 바꾸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양당 체제가 뭐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당제가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안정적인 구도는 뭐 3자 구도, 3당 구도가 맞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자 지금 지지도 처음에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그게 예,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 필요한데 소세 3다리 뭐 정립이 돼야 되는데 한 다리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 국민의당 책임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선택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정당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질수록 정당은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1당이 아니면 2당이 무조건 차지하는 그런 정치 구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 제3정당의 혁명이야말로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논할 수 있는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요새 선거철이라 이렇게 그 지하철역이나 보면 많은 주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주민들께서 이번에 다시 익숙한 양당 구도로 돌아가지 말고 또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그 지지자들이 네, 그러시겠죠. 나름대로 정말 그 새로운 이 공정 성장, 격차 해소, 그리고 중부담 중복지 이런 새로운 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정치의 새반차기, 그다음에 경제 새틀짜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입당하셨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입당해서 상당히 당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는 정동영 의원도 입당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의 경합은 그러한 입당 과정을 통해서
큰 틀에서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의 숙제는 이제 수도권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부족하지만 김영한 의원, 문병호 의원님들 몇 분들 이렇게 노력하고들 계시거든요. 네. 이제 수도권에서 아주 참신하고도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3정당 혁명, 정치판의 새판 짜기가 수도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저희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 숙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아까 뭐 김민정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뭐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결정하실 텐데 호남에서는 아마 일당이 국민의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랄까 자신감이랄까 이런 걸 표시하는 것 같아요. 거기 동의하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 40여일 남은 이 총선판에서 우리 김 국장님도 늘 정치판을 많이 보아오셨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죠. 모릅니다. 네,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지금 모르죠. 새누리당이든 더민주든 심지어는 저희 당도 진짜 새누리당 플랜카드 뒤에 붙여놨듯이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간다.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비록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죠. 1, 네. 2당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견제도 심하고 하니까 그러나 저희가 꿋꿋하게 국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짜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면 또 네. 저희에게도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개 보니까 여당은 그 과반 정도를 넘겨 한 160석 뭐 이 정도를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뭐에서 120석 사이를 보고 있던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대개 어느 정도 의석을 우리가 기대한다. 저희는 원내교섭 단체를 훨씬 뛰어넘는 네. 좀 국회에서 유력 정당으로서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양당을 협상 테이블로 압박해낼 수 있는 그런 유력 정당의 의석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캐스팅 보트로 확실하게 질 수 있는 의석이 돼야 된다 말씀이죠? 캐스팅 보트 이상의 민생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좀 유력 정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네에서 느끼는 바로는 현 새누리당이나 정권이 경제도 특별히 수치상 잘한 것도 없고 피부적으로도 민생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정치를 바꾸고 또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저희가 한다면 그게 몇 석입니까? 의석으로 예상석.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목표 의석도 없습니까, 그럼? 목표 의석은 있지만 몇 석입니까?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를 넘겨서 그러나 양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력 정당 준비를 해 50석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50석 이상. 예. 호남이 28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수도권에서 뭐 상당 부분 얻으셔야 될 텐데. 저는 많은 젊은 분들이 이미 또 그리고 정치를 보아하셨던 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양당 구도 총선 7번 치렀는데 네. 바뀌는 거 없더라. 예. 이번에 정치판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국민의당 이번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국민이 승리합니다. 국민이 승리하면 정치가 바뀌고요. 삶도 경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4.13이죠. 4.13 총선에서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